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적지 않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그때라는 말로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다, 이런 느긋한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로 미루면 늦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야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우리 사회가 꼭 풀어가야 할 문제라면 그때가 아닌 이 지금부터 함께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천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도 좋겠죠. 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기후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 2021 P4G 서울정상회의가 어제 개막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미래의 어른인 청소년들이 현재 어른들에게 기후위기에 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방치하면 피해는 다음 세대 몫이라는 절박함이 이들을 학교 밖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네, 어제 막을 올린 P4G 서울정상회의가 오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P4G는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대면 방식으로 모인 세계 정상들은 환경 현안과 관련해서 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요.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의 어른인 이 청소년들은 이번 정상회의와 기후 위기 문제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보린, 김석영, 윤현정 활동가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보림 씨부터 이제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20대 비청소년 활동가 김보림이라고 합니다. 네, 김보림이 반갑습니다. 자, 김석영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청소년 때부터 지금은 성인이 된 활동가 김석영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활동을 또 하셨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윤현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윤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명의 활동가 분들과 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 가능하겠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요, 의견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기후행동이 한편으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청소년 기후행동은 청소년과 청년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인데요. 네네.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오랜 시간 영향을 받고 피해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대로서 지금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기후 문제가 정말 그 많은 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예전에 기후 문제라고 하면 좀 먼 나중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닥친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청소년들 활동하는데 좀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석영 씨. 현재로는 150명의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150명이요? 네, 그 중에서 아마 90% 정도가 거의 청소년 활동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명 중에 90%가 청소년이군요. 네. 확실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기후 문제가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좀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어때요, 김석영 씨? 확실히 많은 이슈가 된다는 건 사실 청소년 사이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특히 청소년들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정책을 결정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무력감들이 좀 더 크다 보니까 그러네요. 아무래도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이슈로서 인식되고 있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네. 아직까지 사회에서 청소년들 목소리에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여 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단체라고도 봐도 되겠네요. 특히 기후 문제가 현실이니까요. 이제 어때요? 세 분 처음에 활동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해요. 예, 우리 또 윤현정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된 후에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내가 뭘 할까? 네. 근데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개인적 실천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사회 구조적인 그리고 약간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작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작정 피켓을 만들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지만 무작정 거리로 나가서 피켓팅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걸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피켓팅을 한다고 석탄 발전소가 꺼지는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정책 결정권자들이 제 목소리 듣고는 이거를 우리 정책에 반영하겠다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주진 않죠, 사실. 네. 예,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단계를 거치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청소년들끼리 연대를 해서 이제 기후위기 당사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를 모아보자. 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리님도 그러면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부터 시작을 한 건 아니었고요. 2018년 폭염을 겪으면서 서울에서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뉴스에서 나오는 폭염으로 인해 뭐 내가 익어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되게 좋지 않은 뉴스의 주인공이 제가 되거나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던 것 같고. 폭염으로 우리 가족이 사망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이미 빌라가 노후돼서 외벽이 막 무너지는 상황에서 태풍이 왔을 때 나도 우리 그렇죠. 집도 안전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후위기가 피부로 이제 느껴지는 거군요. 네. 네네. 근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 삶에서 정의하게 됐을 때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속도에 비해서 대응하는 거는 되게 느리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단순히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서 또는 그냥 기다리다가 정책이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맞아요. 기다리다가는 제가 지키고 싶은 그냥 제 가족 하나도 지킬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와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결국 오늘 또 이렇게 방송까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이번에 또 피포지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근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큰 화제가 됐어요. 이게 당근에 담긴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뜻입니까? 혹시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건 무슨 중고거래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인터넷상에서 부당하거나 위험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당근을 흔드는 표시로 위험을 알리는 그런 온라인 용어가 있는데요. 네네네. 저희도 피포지 정상회의라는 그런 정상회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문제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계속 공허한 정상회의만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당근을 흔들었습니다. 이 당근을 흔든다는 게 또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는 또 잘 몰랐었네요. 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3659님께서 당근 쏟아붓는 퍼포먼스에 또 그런 훌륭한 친구분들이신가요?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들이군요. 힘내세요라고 또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툰베리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후를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김석영님, 이 퍼포먼스 있잖아요. 당근 퍼포먼스. 네. 기획하게 된 과정도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게 됐는지. 처음에는 이 당근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네. 당근 하나만 들기엔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뭔가 시각적으로 엄청 거대한 약간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네. 행동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럼 양을 좀 많이 해야겠다. 당근에 양을. 많이 쏟아부으면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양을 많게 해야겠다. 네, 많이 쏟아부으면은 좀 우르르 쏟아붓는 그 풍경이 조금 잘 보이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주장하고 있는 그 217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2171이요? 네, 2172요. 2172. 아니요, 2 아니고. 217이요. 네, 217.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못 들었네요. 217이라는 숫자가 이게 저희가 주장을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양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숫자에 맞춰서 217kg의 당근을 구했는데 이게 먹을 걸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이제 폐기 예정인 썩은 당근을 내륙지방에서 이제 구해서 그거를 받아서 217kg의 당근 이제 쏟아붓는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동이었네요. 이거 몰랐다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윤현정님 이 현장에서 반응 뜨거웠죠? 네, 굉장히 생각보다 기자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고 언론 피팅이 굉장히 잘 된 경우라서 영상 기자분들 꽤 많이 오셨고 이제 기자분이 한 30명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고생도 많았다면서요. 네, 비가 고생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사실 화요일, 수요일도 비가 안 왔고 목요일도 그래서 비가 금방 오다 그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 부어서 예전 동안 저희가 아끼면서 만들어놓은 피켓들을 다 버려야 했었고 아이고, 다 젖어서 찢어졌겠네요. 네, 예, 갑자기 예. 급하게 당근도 비를 피하게 되었고 페인트 액션도 진행했었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저희가 만든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권자들의 얼굴이 담긴 조형물에 당근 색깔 페인트를 이제 들이붓는 쏟아붓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그것도 진행할 때 비가 와서 좀 애를 먹었어. 페인트가 또 물이 씻겨 내려가고 네. 또 그런 상황도 발생했겠네요. 예. 어때요? 이 기후운동의 메시지 좀 잘 전달이 됐다고 보세요? 네, 저는 굉장히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사실, 잘 됐다. 네, 사실 당근이라는 이 유행어가 사실 10대, 20대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죄송합니다. 접니다. 예. 저희 부모님도 모르셨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제 좀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 캠페인을 보면 저희 막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오셔서 막 당근 이모티콘을 막 써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피포지라는 이 행사가 되게 부당하다라는 그런 인식도 약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도 초대를 한 거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근 퍼포먼스 시작으로 정상회의 기간에 여러 단체와 연대 피켓팅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게 시민 개인의 실천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정부의 정책이 하나 달랑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네네. 사실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전반적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그 전환의 과정에 노동자들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청소년 청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당사자들이 존재하는데 정부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로 들면 석탄발전소를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끄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쉽지 않죠. 근데 갑자기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또는 그렇죠. 지역 경제에 대한 전환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사자들은 충분히 논의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비정규직 발전 노조와 함께 연대해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함께 이번 피포지 기간 때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에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소외된 계층이나 소외된 직업군이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까지도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피포지 정상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형식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석영 씨가 봤을 때는.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대한 뭔가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변했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확연히 변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 이렇게 밟아가는 거겠죠. 예.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시간이 너무 상황이잖아요. 부족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조금 몰라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커서 이번에도 설마 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급하다는 걸 알면은 뭔가 이번 서울 선언문도 그렇고 분명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텐데 아직 저희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합의문이 어떻게 좀 발표가 될지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후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말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기후 위기 문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의 툰베리들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또 계속 오고 있어요. 자, 5443님께서 청소년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어른들이 반성하고 미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주인공분들이시고 또 저희는 이렇게 온전한 이게 아름다운 이 지구를 물려줘야 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또 보내주신다는 게 또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연두님께서 청주의 지구환경 지킴이 동아리 회장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함께해요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나중에 전화번호 연락처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연대해서 좋은 또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5279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응원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5월 한 달 동안 소각장으로 출장 갔다 왔는데요. 쓰레기만 제대로 버려도 기후나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재활용 이렇게 선별하는 곳에 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충격을 받고 왔거든요. 예, 그 안에서도 또 버려지는 쓰레기가 한 30% 정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재활용 쓰레기들이 나오나라고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의 양이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좀 더 충격을 받았었는데 활동하시면서 그런 일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호림님 먼저. 네. 호림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저는 저희가 2018년 8월에 작은 모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2019년에 5명밖에 동료가 없었거든요. 아, 시작은 근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되게 행동을 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면서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한다는 동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저희 단체에서 함께하는 동료들도 늘어나지만 곁에 서는 시민 동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계속 매일 그래도 조금 더 힘을 얻는 동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집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나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이게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어른 세대의 반응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저희는 뭐 고등학교 때 머리 깎여가면서 두발 검사 받고 엎드려 뻗쳐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좀 뭔가 좀 수동적이었다. 만 좀 참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세대고,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활동하는 지금 세대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기성세대,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선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김석용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활동 어떻게 본다라기보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하다 보니까 미래 세대라고 많이 불리는데 사실 저희는 청소년이고 어려서 활동한다라기보다는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어른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뭔가 함께 활동할 게 하는데 너희들 위해서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물려줄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안하다 아니면은 내가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런 시선들이 많은데 사실 함께 살아가는 당사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실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살아온 함께 동료로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 질문이 잘못됐네요. 이거는 어른 세대로서 이렇게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미안한 것 아닌가? 청소년들에게 좀 앞으로 좀 멋진 세상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고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가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보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발자취를 이렇게 계속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현정님, 그 기후위기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 제도권 이 교육안에서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청소년으로서 지금 학교 안에서나 이럴 때 뭐 교육을 지금 어떻게 좀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줄래요? 예. 사실 학교의 안에서의 교육은 굉장히 약간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편협한 시선이다. 네, 아직 학교 안에서 뭐 환경 교육을 하겠다, 뭐 동아리를 만들겠다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예를 들자면 뭐 아직 학교에서 나오는 환경 교육 진짜 환경교육일 뿐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은 없고 거기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뭐 빙하가 녹아서 북극항로가 개척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진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고 발전적인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한 시각으로만 좀 교육이 되는 부분도 있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학교 시험 문제 틀린 적도 있는데요. 뭡니까? 네, 학교에서 천연가스가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전 당연히 그 문항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럼 친환경 자원이 맞다라고 친환경 배웠죠. 에너지, 천연가스 친환경 에너지고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이 실패한 제도가 되게 이걸로 기후위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았던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럴 수 있네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그 문제는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약간
정말 개인적 실천에만 집중을 해서 뭐 분리수거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경향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네네. 분리수거가 정답은 아니다. 네. 아예 그 플라스틱을 안 나오는 게 더 정답이다.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후위기 동아리 안에서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 실천만 강조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개인의 이제 실천이나 행동만 좀 바꿔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지난해 정부 상대로 또 헌법소원 내기도 했어요. 네. 이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 3월 13일에 정부에게 지금 정부의 미흡한 정책들이 실제 청소년들의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나 안전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생명권이나 환경권, 평등권, 뭐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러니까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지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었고 답변을 촉구하는 그런 법적 의견서들을 계속 제출을 하다가 지난 10월에 대통령께서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난 그렇죠. 뒤에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다 했고 기후위기에 대해 미흡한 정책이 청소년들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졌을 때 또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를 입는 건 철강산업뿐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저희는 다시 아니다.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고 평등의 문제이며 인간 존엄을 흔드는 문제이다라는 반박 의견서를 내고 지금 공개 변론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이나 이런 내용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요. 이게 보니까 기후위기 문제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청소년 이 기후행동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석혁 씨, 내가 만약에 이 권력자다. 이 나라에서 국가 권력인의 이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자리가 있다면 어떤 정책을 좀 내고 싶습니까?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세 분. 예. 김석혁 씨부터. 예. 저는 지금 정부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네네. 더 늦기 전에 지금 나부터라는 이런 슬로건들을 내걸고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나부터.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자꾸 시민들한테 미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해라. 시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일 수 없다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권력자가 되면은 지금 당장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나 국내 신규 석탄 발전소를 당장 중단을 하는 그런 것을 가장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전환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맡기기엔 너무 늦는다.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윤현정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는 이런 좀 정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많이 정책 결정권자가 된다면 저는 의사결정 구조를 좀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네. 제가 사실 기후행동 시작할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정책 결정권자들에 가닿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그쪽에 정책 결정권자한테 안 닿는다라는 말씀, 안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사실 기후위기로 굉장히 많은 공포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지금 기후위기가 내 인간 존엄을 흔드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거기에 닿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책 결정권자가 된다면 지금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서 막 석탄발전소 노동자분들, 뭐 사과를 기를 농민분들, 제주도에 사시는 해녀분들 그리고 청소년 이렇게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논의 결정 과정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진짜 기후위기 당사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정책 결정권자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윤영조님은 많이 이런 의견을 좀 전달했는데 좀 말이 좀 잘 안 들어갔었던 기억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결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내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좀 힘들구나.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림님은 어떻게 이랬으면 좋겠다. 예. 정책 결정권자가 되신다면. 예. 일단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하게 설정하고 석탄 발전소를 끄는 정책을 마련을 하겠지만 그 정책 안에서 그 전환의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의 주체로 들어올 수 있게도 하고 또 이미 기후위기는 심각해서 기후재난이 앞으로 더 무서운 속도로 심각해질 텐데 폭염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을 때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기 전에 피해를 입더라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적응 정책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정책이 어떻게 좀, 예,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셔보고 이런저런 이야기, 뭐 기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그래서 짧게 한 말씀씩 좀 오늘 소감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김부림님부터. 예. 오늘 TV에서만 보던 황영희님과 TBS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아유,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행동을 하면서 같이 들어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소영님. 저는 함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기후를 이런 커다란 이슈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나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창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윤현정님, 시간 관계상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이 자리 함께해서 네, 정말 즐거웠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후위기에 빨리 대응해서 제가 좀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림님, 김성윤님, 윤현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후에 대해서 청소년분들의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